와, 순위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1위에서 9위로 떨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웅드로입니다. 요즘 플레이스 순위 뚝뚝 떨어지고 계시죠? 저 또한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또 여러 사장님들의 플레이스를 관리해드리는 광고 대행사로서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쇼핑 커넥트, 웹사이트 통합 노출, AI 탭 출시까지. 네이버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면서 블로그뿐만 아니라 플레이스 로직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플레이스를 관리하면서 겪은 사례, 어떻게 하면 순위가 떨어지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플레이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계실 거예요. 플레이스 순위 왜 나만 떨어지는 거냐? 다른 가게는 딱히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순위 오르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계실 겁니다. 왜 나만 그러냐? 일단은 저도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위가 떨어진 거지만 여튼 사장님만 그러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은 이렇게 플레이스가 1페이지에 들어와 있죠.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제가 열심히 관리를 했었어요. 체험단도 모집을 하고 파워링크 광고도 열심히 돌리고 또 블로그 글도 열심히 쓰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 1위라는 타이틀을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공유 오피스는 사실 플레이스 경쟁이 치열한 업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관리를 조금만 해줘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26년 5월 현재 제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위입니다. 자, 이렇게 1위에서 9위로 떨어진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 1월부터는 제 공유 오피스가 자리가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실이 되었고 또 이제 제가 광고 대행 일도 하다 보니까 대행 문의, 즉 대행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제 일보다는 사업주 분들의 매출 올리는 거에 더 집중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제 것에 관심을 두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1월 이후에는 제가 블로그 글도 거의 못 썼고 체험단도 모집을 안 했었고 소식 발행 이런 것도 관리를 잘 안 했다, 이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9위로 떨어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순위가 지금 2페이지, 확실히 체감되는 거는 문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매출을 최고치를 찍었던 게 1월이었거든요. 1월에는 정말 많이 문의가 왔었는데, 물론 업종의 특성상 1월이 성수기이긴 하거든요. 이때 플레이스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순위가 내려가니까 4월, 5월부터는 확실히 문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는 안 되겠다, 다시 순위를 올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월에는 3위였죠? 3위면 괜찮습니다. 사실 1페이지에 있으면 뭐든 괜찮아요. 이때부터 좀 삐끗거리기 시작하죠. 점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되니까 9위로 떨어졌다. 자, 마치 저에게 어떤 경고장을 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네 매출 떨어뜨릴 거다 라는 경고장,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플레이스는 관심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체크리스트만 알면 순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사실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미 설명을 다 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의 경험과 그리고 제 사업장에 적용하는 매출을 올린 경험으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될까요? 우선 세 가지가 있어요. 인기도, 적합도, 최신성. 이 세 가지 점수를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인기도겠죠. 인기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유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체류 시간 어땠는지, 또 사용자 반응, 톡톡 문의를 줬는지, 예약을 했는지, 전화를 줬는지, 리뷰를 달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인기도의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인기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체험단입니다. 생각보다 체험단을 많이 간과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체험단은 공짜로 음식을 먹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탄탄하게 해줄 하나의 파트너예요. 그런데 한 번씩 진상 체험단 분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런 경험을 하신 사장님께서 체험단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기가 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 체험단이 왜 좋냐? 체험단을 모집을 하면 당연히 블로그에 생생한 체험 글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고객들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 체험단 글을 봅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제 지도가 첨부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건 가이드 안내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지도를 클릭했을 때 플레이스로 넘어온다는 거죠. 이러면서 유입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블로그 리뷰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블로그 리뷰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체험단은 블로그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플레이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요소라고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재 체험단 관리를 해드리는 업체 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제가 갑니다. 대행사가 가는 거죠. 그럼 체험단 분들은 의아해하죠. 왜 여기 오셨냐, 오시는 분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사진 찍는 포인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체험단 DB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촬영해주고 얼마나 글을 열심히 써주는지 제가 직접 얼굴로 뵙고 만나면서 그것을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여기 DB가 쌓이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쌓입니다. 체험단 데이터베이스를 쌓으면 나중에 괜찮았던 체험단들은 또 부르는 거예요. 한 3개월, 6개월 뒤에 또 불러서 한 번 더 이런 체험이 있다, 오셔서 좋은 체험하시고 블로그 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따로 모집하지 않아도 쉽게 마케팅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스 순위에 체험단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사장님들이 노력하셔야 될 거,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내가 업종이 무엇이든 블로그 하나쯤은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매일 쓰는 건 어렵지만 그 안에 내 업체를 자세히 소개한 글, 내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설명, 그리고 찾아오시는 길,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세팅을 해두시고 평상시 일상이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들을 한 번씩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블로그 포스팅 숫자도 당연히 지도를 첨부했다면 블로그 리뷰 수 카운팅이 됩니다. 사실 이 리뷰 숫자가 지금 가중치로 봤을 때는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꾸준히 하는 것 자체도 플레이스에 도움이 되니 꼭 관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배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블로그 리뷰 수를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똑같이 하는데 이 배포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실행사가 보통 작업을 해주고요. 이거는 여러 아이디 계정에서 이 업체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 한마디로 퀄리티는 굉장히 낮고 딱 지도만 첨부해 준다면 이것도 블로그 리뷰 숫자가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루에 5개부터 10개, 수십 개 하는 업체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막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내 업체가 브랜딩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순위만 올리기 위해서 리뷰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별로 권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만약에 플레이스 1페이지에 대부분 사업장이 이 배포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도와드리는 업체에서 이 배포를 도와드리는 곳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는 이 작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바로 적합도입니다. 적합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적화 작업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중요한 것만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여기 적합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업체명을 똑똑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에 맞게 정확하게 잘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공유 오피스는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주 사무실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상호를 그냥 공유 오피스 플러스 상호 이렇게만 했었어요.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상호명에. 이랬을 때는 순위가 3페이지, 즉 16위 정도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상호명 같은 경우는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이거를 제가 상호명 뒤에다가 비상주 사무실을 넣었더니 지금 현재는 이제 1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1페이지에 들어왔더라. 그래서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내가 상호명에 만약에 지역명을 넣었을 때 혹은 서비스명을 넣었을 때 순위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업체 있죠.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모두가 입주 청소로 상호명을 변경해 놓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호명 기준으로 먼저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가게에 논현점을 넣어야 된다. 대부분 1페이지에 있는 내 경쟁 상대가 지역명이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명도 꼭 넣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합도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대표 키워드입니다. 대표 키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기만 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지역을 넣지 않아도 된다. 이미 플레이스에 지역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을 넣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 공유 오피스를 예시로 들자면 광주 공유 오피스, 광주 남구 공유 오피스,
광산구 공유 피스, 이런 식으로 대표 키워드를 5번만 넣을 수 있는데 다 공유 피스로 지역만 바꿔서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 근데 이거는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죠. 서비스 자체를 다각화 시켜가지고 대표 키워드를 나눠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공유 피스, 비상주, 사무실, 1인 사무실, 회의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역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꾸 이 동네 지역을 붙여서 이 서비스를 하나만 대표 키워드로 설정해 놓는다면 이거는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길 소개 글 안에도 내가 노출하고 싶은 이 대표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최신성. 꾸준히 소식을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즌 메뉴 있으면 바로 발행해 주시고, 또 휴무일, 그리고 사업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 행사들, 이런 것들 계속 발행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이걸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플레이스 자체를 SNS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 왜냐면 인터페이스가 구리거든요. 인스타처럼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어디 스마트 플레이스에 접속해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주 관리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시는 거 리뷰에 답글 달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리뷰는 많이 쌓였는데 답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업체 사장님은 별로 관심이 없네? 고객한테 관심이 없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답글을 달아주시고 친절하게 최대한 눈웃음, 이모티콘 활용하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답글이 달렸을 때 그 고객이 다시 또 플레이스에 들어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효과예요? 유입이잖아요. 체류 시간. 인기도와 관련 있는 이 점수를 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 꼭 리뷰에 답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기도, 두 번째는 적합도, 세 번째는 최신성. 이 3가지 안에서 꾸준히 내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점검을 한다면 충분히 순위 상승 결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플레이스 로직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로 추측할 뿐이죠. 저 같은 경우로 예시를 들자면 제가 지금 9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순위에 있는 업체들이 나보다 어떤 점을 잘했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 리뷰수가 많았는지, 혹은 방문자 리뷰, 즉 영수증이나 예약 리뷰가 더 많았는지, 그리고 소식을 자주 발행하는지, 그 사진은 뭔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눈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방문자 리뷰수가 제가 가장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방문자 리뷰수를 한번 올려봐야겠다 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가 변화를 꾀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플레이스는 이거더라고요. 꾸준함이 답이다.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우는데 물을 자주 못 주면 당연히 식물들 죽잖아요. 플레이스도 계속 가꾸고 물을 주고 관심을 가져야 순위가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더라. 요 말씀을 오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반드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거는 마케팅 업체에 맡기지 마시고 내가 직접 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웅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